그게 좋을 것 같네요. 네. 플로바보다.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안 좋아해요. 보통 쇼츠는 막 네. 10초짜리, 5초짜리 막 올리면서 이 네네네. 영상은 네. 1시간 막 2시간짜리를 막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다 비공개로 하니까 아. 엄청 유튜브에도 싫어요. 저장소처럼 쓰잖아요. 용량을 엄청 잡아먹고. 아, 그러네요. 네. 또 유튜브에서 용량 제한 없잖아요. 그쵸. 용량 제한이 없죠. 네. 그거는 상관이. 근데 그걸 또 일일이 그거를 막 용량을 많이 차지한 사람을 찾아주고 걸을 정도의 그런 기술은 없지 않을까. 하려면 할 수 있겠죠. 네. 유튜브인데. 작정하면. 네. 너무 이용자 수가 많아요. 그렇게 뭐 네. 그쵸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한다 그러면 전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하여튼 다시 왔고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작업을 아까 CBM 작업은 네. 뭐 한 번만 해서 네. 그 들어왔을 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처음 주문서는 주문서 받은 대로 처리하고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항목별로 된 부분은 핵심이 일단 새로 들어온 상품은 정확하게 뭐 관세율이라든가 이걸 모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찾아봐서 세팅을 해 놓으면 네. 관리자가 세팅한 값인지 네. 아니면 판매자가 다시 고쳤는지 음. 그 부분만 아니 그냥 관리자가 세팅을 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후에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화주가 손을 못 대니까 네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그 제주문서를 해도 그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만 주문하면 두 번째 주문부터는 네. 당연히 관세율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세팅이 있어요. 되니까. 네. 네. 수량만 어쨌든 변경이 되는 그쵸. 거거든요. 근데 엑셀 같은 경우에는 왜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냐면 네. 엑셀 자료를 넘기면 양쪽이 다 수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수정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왜냐면 그게 긴지 아닌지를 봐야 되니까 네. 왜냐면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주문할 때마다 숫자도 달라지고 네. 그 수량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작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 한 번이 아니라 네. 매번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자 층에서 이제 프로그램이면 네. 딱 한 번만 세팅해서 네. 넣어놓으면 이제 그 화주 쪽에서는 아예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죠. 될 필요도 없죠. 모르는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네. 이제 그 주문서 한 번 넣을 때 네. 이제 관리자 쪽, 네. 관리 저희 쪽이죠. 저희 쪽에서 그거를 이제 세팅해서 딱 넣어놓으면 네. 이제 그 매번 프리패스 하는 거죠. 왜냐면 그 화주 쪽에서 선택한 부분 아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보통 판매자들이 1688 물건을 뭐 소량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좀 있지만은 이제 샘플로 먼저 받아보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다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한 개, 두 개. 샘플로 한 개, 두 개 받을 때 어쨌든 저희가 수입해서 가지고 오니까 네. 그때 세팅을 좀 해놔도 맞습니다. 효율적으로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들어오나 100개가 들어오나 1000개가 들어오나 똑같아요. 네. 근데 추후에는 많이 들어온 사람은 10%가 또 비싸다고 느껴지거든요. 그쵸. 그걸 또 해줘야 돼요. 음. 안 해주면은 삐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네. 본인이 해도 네.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봐봐요. 직접 하려면 다른 데는 수수료 안 받는 거 아니거든요. 다 다 나가죠. 받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한다고 해도 창고도 해야 되지, 직원도 해야 되지. 나중에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지금 당장에는 엄청 절약하는 것 같거든요. 그거만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달에 1억씩 수입한다. 그러면 10% 나가면 막 1000만 원씩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네. 야씨 그럴 바에는 뭐 내가 적당하게 뭐 100만 원짜리 사무실 두고 직원 적당하게 조선족 넣어가지고 한 100 정도 주고 네. 와 그럼 나한테 엄청 많겠다 생각하지만 네. 착각이죠. 착각이죠. 해보면 결과적으로 알죠. 딱 보면, 네. 해보면 네, 알죠. 해보면 네. 알죠. 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음. 그러니까 그거를 달래가면서 해야죠. 왜냐면 그런 경험을 하고 오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달래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을 적절하게 이제 그 해줄 필요는 있는 거죠. 약간 이제 만약 홈페이지 통해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프로모션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뭐 그것도 가능하고 네. 아니면 이제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개인 면담이 네.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봐요.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돌려서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네. 뭐 치약 그다음에 뭐 빅파워 네. 그다음에 아니죠 파워 빅파워 프리미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듯이 그렇게 그 고객을 세부적으로 네. 금액적으로 나눈 다음에 혜택을 주는 거죠. 왜냐면 네. 회원 등급을 나눠주고 네. 그 혜택을 여러 가지로 나눠주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그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네네. 가장 베스트가 네.
하나를 수입해서 다른 데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하나 수입하면 온팡지게 씌워버려요. 왜냐면 품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걸 샘플로 한다 그러면 네. 5,000원이에요. 네. 이거 받아봐야 500원이에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업체별로 한다 그러면 페이퍼 따로 만들어야 되고 그쵸. 그거에 대하니까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다 따로 해야 되거든요. 네. 어차피 품은 똑같아요. 네. 근데 얘는 500원이고 얘는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된단 네.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지금 수입하는 사람들이 단점이 뭐냐면 그쪽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들이 제가 안 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 쪽에서 공장 쪽에서 가격을 깎아요. 네. 그러면 화주 쪽에다 알려주고 네. 그 다음에 가격을 낮춘 거를 알려줘야 돼요? 아니면 내가 먹어야 돼요? 중간에서. 알려주는 게 양심이 있는 거고 먹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의 관행이 당연히 줄인 건 내가 줄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류업체 쪽에서는. 시간이 다 그래 왔어요. 거의 대부분이. 본인이 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진짜 내고를 한 게 아니고 어쨌든 화주 그렇게 쪽에서-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네. 이 사람은 그쪽에서 그 가격에 만족했으니까 내가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자, 물류해가지고 네. 그죠? 네.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탈 수가 없어요. 대표님 수리페라면 남는 거 같잖아요. 없어요. 남는 게. 네. 왜? 빈 공간이 있어요. 네. 빈 공간이 빡빡하게 돌아간다면 조금 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못 남아요. 어차피 뻔한 여기도 샀다 그러면 이자를 내야 되고 네. 임대했다 그러면 임대료를 줘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한 팔레트당 2만 원씩 받아가지고 여기서 얼마를 벌겠어요? 거의 동결이거나 마이너스. 여기가 1,600팔레트가 들어가거든요. 네. 1,600팔레트? 600 2만 원씩 다 받는다고 해도 얼마예요? 3,200만 원. 3,200만 원이요. 그럼 3,200만 원이 다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죠. 꽉 차요. 비어요. 그렇죠. 그렇게 꽉 채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 정도였다고 볼게요. 네. 그래서 반 내줬잖아요. 네. 그러면 반이면 얼마 들어와요? 1,600. 1,600이죠? 네. 그럼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바로 마이너스죠. 400이. 네. 파면 마이너스예요. 이걸 해가지고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똔똔이 되거나 벌어도 1, 200? 근데 이런 사이즈를 돌려야 되면 근데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임대업처럼 네. 그 예를 들어서 1년 딱 고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뺏겠다 그러면 다음 달에 훅 빼버리면 돼요. 아니 지금이라도 훅 빼도 돼요. 그럼 바로 비죠. 그럼 바로 손해인 거예요. 보증금 없어요. 3PL 하면서 보증금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가다 바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이게 위험한 업인 거예요. 이 업이. 그리고 큰 돈을 못 받아요. 왜? 저기 구석 가가지고 네. 예? 막 허름한 거 네. 예? 네.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막 단가 낮추면 사람들이 가잖아요. 네. 좀이라도 아끼려고. 어차피 뻔한 금액이니까. 네. 그러면 여기 올리지도 못해. 또 뺏기니까. 그래서 요즘에 3PL만 하는 업체는 없나 봐요. 다 죽는다니까요. 네. 거기서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으면 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물류업 하면은 네. 돈을 벌 수 있게 특히나 조선족들이 예를 들어서 중간에 그 중국에서 이제 사장들이 같이 못하니까 한 명 이렇게 쫙 어수룩하네 대충 불러가지고 네. 내가 해줄 테니까 한 달에 뭐 방씩 줄 테니까 너가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물건 오더 하는 것마다 수수료 얼마씩 줄 테니까 가져가라. 네.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외제차, 어느 날 보면은 집 샀다 그러고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중간에 그렇게 해버리니까. 네. 네.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벌 수 있게끔 해줬겠어요? 집 딴에는 머리를 써갖고 막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또 멍청하게 그걸 숨기면 되는데 그걸 또 자랑을 해. 그것도 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들 딴에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하우를 전파해 줍니다. 그래서 본인들끼리. 네, 본인들끼리. 그래서 이 물류업이라는 게 많이 남질 않는 거예요. 물류업이라는 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한다고 해도 네. 남지도 않아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일이 하나 더 생기고 사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으로 돌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제가 그럼 온갖 것 저도 다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회사도 차리고, 그쵸? 대행 회사도 차리고, 그다음에 리뷰하는 그 업체도 차리고,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뻔히 아는데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아예 전문 업체에 맡기고 서로 콜라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한다 그러면 제가 소개시켜주면 되고, 각자의 영역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다 잘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네. 물론 문어발식으로 예전에 대기업처럼 다 뻗을 수도 있겠죠. 네. 또 뻗는 데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다 각자의 포지션에서 각자의 전문가들이 만나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녹여야 될 게 제가 이제 그 레벨을 만들어서 해주되 다른 데는 엄청 강화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슬로건을. 네. 이제 그거 자체가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투명하게 가격을 공개해주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 그 가격을 소비자 입장에서 저희는 이제 화주죠. 네. 화주 입장에서 가격을 계속 그 팔로잉한 다음에 찾을 수 있는. 나라도 계속 확인하면서 가격을 찾아야 안 찾아요. 찾거든요. 찾죠. 그런 걸 해줄 수 있다면 베스트인 업체인 거예요. 신뢰도 더 네. 깊어지고. 네. 네.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하면 네. 떠나기도 쉽지 않죠. 맞아요. 왜냐면 뭐 시스템 기본적인 게 돼 있다 그러면 네. 못 떠나는 게 기본인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저희 시스템의 장점은 한 개를 해도 다른 데서는 웅팡지게 씌운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들어올 때 같이 묶어서 들어와요. 그게 지금의 시스템이거든요. 네네. 그냥 JR에 들어왔다가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n분의 1에서 들어오니까 내가 그냥 10개를 수입할 때 가격이나 한 개를 수입할 때 가격이나 거의 비슷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금액이 커지면 수수료를 좀 더 감해주니까 조금 더 나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네. 더 많이 하라는 거죠.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게 이 시스템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추천해주면 또 인센티브가 들어가겠고요. 커미션. 네, 음, 다단계. 제가 처음에 대표님하고 사업 계획서 할 때 밑에 내용을 뺐어요. 그 밑에 내용이 다단계였거든요. 네. 대표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니까 대표님이 되지. 저는 다단계를 좋다고 생각해요. 네. 모든 시스템에는 교회 시스템하고 다단계 시스템을 붙이면 최고가 됩니다. 교회 시스템, 다단계 시스템 두 개. 교회 시스템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에 같은 위치나요? 네. 혹시 교회 나가세요? 제가 종교 저는 교회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교회들이 하는 행태들을 봐봐요. 정말 그 사람들이 좋은 일을, 아니 물론 좋은 교회도 있고 뭐 안 좋은 그쵸, 교회도 그쵸. 있지만 네. 뭐 특정 교회라고 할 수는 없고 네.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딱딱딱 체계적으로. 일단 종교가 그 세금이라는 게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다른 건 아예 없고 세금이 아예 없잖아요. 0이잖아요. 그게 지금 거기 마진에 진짜 크게 남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회 누구 친구 목사다 그러면 다 무슨 벤츠 끌고 다니고, 누구 친구 뭐다 그러면 다 뭐 기본 이제 막 G80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그게 많이 느껴집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되게 좋아했던 스님 중에 해민 스님인가 그 책이 있었어요. 그 사랑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그분도 그 강남에 이제 그 좋은 자리에 이제 좋은 차하고 좋은 건물에 이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탈로가 나면서 이제 이 사람 이미지가 망가졌는데, 왜냐면 스님이라는 그 타이틀이 이제 무소유의 삶이었으니까. 근데 그분도 이제 그렇게 뭐 저작권료로 수입이 생기든 하여튼 수입이 너무 많이 생기고, 또 교회 같은 건 솔직히 교회는 사실 돈이 많다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목사인데 돈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러진 않잖아요. 스님인데 돈이 왜 많아 이러지는 하지만은 목사가 돈이 많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신앙심에 대한 것만 집중을 하지.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이랑 전 여자친구 따라서 교회를 몇 번 가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조금 저도 약간 좀 별난 게,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분이 왜 이걸 하는 목적이 뭘까? 왜 이거를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까? 어떤 목사는 대놓고 차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신도들한테 이제 한 사람당 이제 15만 원씩 모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막 이런 식으로 서울에 그렇게 그런 데가 심한 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도 있고 되게 별의 별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뭐 좀 말이 좀 이렇게 휘어졌는데 제가 이게 교회라는 시스템이 저는 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다단계- 한번 네. 연구해봐요. 아주 시스템 기가 막혀. 아 그래요. 그래서 교회 시스템하고 다단계를 붙여야 돼요. 특히 교육 시스템에는 네. 교육에는 네. 교회 시스템이 딱이에요. 교회 시스템, 교육에. 교육이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교육에는 교회 시스템을 붙여야 되고 네. 물류에는 다단계 시스템을 붙여야 돼요. 사실 그 제가 직원을 뽑을 때 직원한테 그냥 일을 주면 그냥 따박따박 월급만 받고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직원부터 시작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프리랜서 계약서나 이런 걸 준비해 놓고 제가 이제 이분 처음에는 이 직원분들이 이제 이거를 해서 본인이 관리하는 업체에서 성과가 생기면 거기 수수료가 나가는 거예요. 저희 수익률에서 5%에서 제가 측정한 금액이 5%에서 2.5% 정도인데 그게 액수가 커지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월급이 예를 들어서 뭐 200이다 그러면 220만 붙어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본인 월급이 물론 뭐 1000이다 이러는데 20 붙으면 안 감사할 수 있어도 200인데 20이 붙으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직원분들이 이 제 회사를 떠나지 않게끔 그것까지 좀 계획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 직원이 뭐 사업자 그 간이 사업자를 내든 아니 프리랜서를 계약을 하든 해가지고 거래처를 통해서 본인이 관리하는 거래처를 통해서 소개를 또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이랑 거래처랑 이제 비용을 좀 배분해서 그 거래처까지 커미션이 나가는 거죠. 다른 거래처를 소개하면 이런 식으로 이 다단계가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구현해낸 모델이 3단계까지는 구현이 되는데 4단계부터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주문량이 많아도. 그래서 이제 3단계까지는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네, 한번 보시죠. 네네네. 그래서 네. 그 레벨을 네. 둬야 되는 거죠. 레벨을. 그게 뭐 일단 가장 쉬운 거는 네. 금액적인 거죠. 금액적. 금액적인 걸로 레벨을 두고 관리를 하면 관리 그 시스템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누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대표님 보시기에는 뭐 1년 저희가 이제 1년 사람을 모아서 1년 동안 뭐 제가 10명 케어한다 했으니까 10명을 제가 케어를 해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1년 동안의 실적을 다음 해로 이어를 하는 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그 저기 뭐죠? 저는 네이버 시스템도 괜찮다고 봐요. 보통 회원제가 그 전년도 실적으로 그 다음 년도를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것도 괜찮고 네. 아니면 네이버 한 것처럼 이제 그게 3달 기준인 거예요. 네. 3개월 매출. 3달 기준으로 네. 바짝바짝 조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막 올라섰어요. 네. 근데 지금 받고 싶은데 1년을 기다려야 돼. 네. 그것도 깝깝하잖아요. 그쵸. 의욕이 한국 떨어질 사람들 것 같아요. 빨리빨리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좋고 3개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3개월. 3개월을 네, 3개월이면 네,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에 어느 정도 부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3개월 실적에서 얼마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스토어로 따지자 그러면 뭐 800, 그 다음에 그 얼마예요? 그 800, 그 다음에 3,000, 그 다음에 2억 이런 식으로. 금액적인 부분은 이제 디테일한 거는 좀 나중에 나중에 얘기를 하면 네, 좋겠죠. 일단 네, 레벨만 그렇게 정하자 이거죠. 레벨을 정해서 그럼 거기에 대한 실적을 이제 보고. 혜택을 뭘 줄 거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 너무 좋죠.
예를 들어서 네. 뭐 네이버에서는 네. 혜택이 파워가 되면 스토어를 하나 더 열 수 있어요. 물론 뭐 3개로 한정이긴 하지만 네. 그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음, 근데 이 빅파워부터는 사실 혜택이 있나요? 눈에 보이는 혜택은 없어요. 네, 잘 보이습니다. 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이 있겠죠. 알고리즘상에서 네. 순위를 높이거나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네. 이제 그렇듯이 이제 저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혜택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뭘 붙일 거냐는 그건 좀 연구를 해보자 이거죠. 뭐 단순하게는 뭐 수수료에서 좀 더 그 인센티브를 주거나 네. 아니 1년에 한 번씩 뭐 항공권을 주거나 뭐 그럴 수도 있죠. 한번 가자고. 음. 이후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박람회 한번 초청권 그런 거 해봐야 한 100만 원이면 퉁칠 수 있어요. 100만 원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비행기를 미리 끊어놓으면 비싸도 한 40만 원 정도는 맞아요.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호텔은 비싸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그 한 20만 원 정도면 끊어요. 근데 둘이서 한 사람이니까 네. 어차피 뭐 10만 혼자 원. 먹고 싶다 그러면 추가금을 내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반가이면 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그 4박을 가니까 그럼 40만 원, 요거 40만 원, 80만 원, 뭐 밥값도 뭐 10만 원, 10만 원. 그럼 그냥 100만 원이면 그냥 100만 원. 90, 100, 그냥 100 정도 그냥 툭 치면 돼요. 100만 그러면 원치의 그 여행 상품권, 그러니까 여행은 아니고 이제 이웃시장. 예, 이웃시장이 됐든 박람회가 됐든 오히려 박람회 쪽으로 저는 몰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이웃시장은 뻔한 제품, 박람회는 핫한 제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확하게 구분하자. 근데 박람회를 이웃시장 보듯이 1688 보듯이 가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1688하고 이웃에서 보지 뭐하러 거기 가요. 비싼 돈 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거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발품만 뭘 발품 팔아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돌아다니기 바쁜 거죠. 뻔한 상품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뻔한 상품은 이후에도 있고 1688에도 있는데 뭐하러 거기서 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컵이라 그런다면 굳이 매장 가서도 볼 수 있는 컵을 굳이 박람회에 가서 똑같은 컵을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나온 신상이라든가 특허 네.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독점권을 갖고 와야죠. 네. 그게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얘기해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네. 흘러가는 식으로 그냥 주워 들은 거 얘기하는 정도고 정말 딱 박혀갖고 그거를 딱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너무 사람이 없어가지고 파급력이 없어요. 아마 영향력이 더 커지실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네. 하여튼 그래서 레벨을 넣어야 된다 이거죠. 레벨을 넣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일단 그 강유정 대리도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강유정 대리하고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이거는 제가 대리님이 좀 저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도 미안한데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대리님도 잘 되게 해주고 예. 여기도 잘 되게 해주고 어쨌든 저희가 또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잘 되게 해주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 좀 욕을 먹더라도 네, 열심히 좀 해서 서로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는 제가 강유정 대리님하고 얘기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거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저희가 하나 더 말씀드린 게 여기 3PL을 이용하시잖아요, 대표님. 그리고 여기 안에도 제가 어워드 대표님한테 듣기로는 이제 또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네,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엑셀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어쨌든 뭐 요즘은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본인 창고에 물건 잘 안 두잖아요. 안 되죠. 툴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쵸. 요즘. 지난번 교육때, 일요일 교육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네이버 지금 N배송 거기다가 보내고, 네, 맞아요. 물론 거기는 이제 다른 협력사랑 연결이 돼서 하는 네. 거더라고요. 비용도 비싸요 아직은.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지금은 잘 되어 있긴 하는데 쿠팡도 어쨌든 3PL 시스템이 있고 요즘은 그런 물류사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플랫폼이랑 연동돼서. 근데 저희도 수입 대행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물류 3PL도 관리할 수 있다는 거를 홈페이지 기능에 추가가 돼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네. 이게 그 무거워져 갖고 빨리 못 만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얘를 파기하고 또 만들더라도 네. 빠르게 지금 필요한 기능만 만들어야 돼요. 프로그램 하나를 지금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야 짜잔하고 내는 아닙니다.
저는 달라요. 저는 그냥 지금 필요한 기능만 딱 만들어서 쓰면서 이제 그 얘는 또 치워버리고 그다음에 또 만들고 또 치워버리고 지금 저는 프로그램 한 번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보완하면서 될 때까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싼 거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 판매할 때 네. 처음에 막 공을 겁나 들여가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아 저는 아닙니다. 일단 선빵 먼저. 예? 아. 그래서 일단 뭐 데지터로 돌리든 뭘로 돌리든 간에 일단 상표 만들어 갖고 위에 올려가지고 판매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고객한테 일단 그 피드백이 와요. 그걸로 또 상표를 뜯어 고쳐요. 그리고 돈이 벌리면 모델을 쓰든 예? 얼마든지 또 네. 개선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뜯어 고쳐요.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제품을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럼 또 더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네. 프로그램 하나를 그러면 예전 그렇네요. 걸 생각해갖고 막 확 완벽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가. 그러니까 그냥 지금 필요한 거 딱 치고 빠지고 그 다음은 또 만들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또 교체. 그 안 그래도 제가 그 어제 연락드린 그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순 기능만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단순 기능만 이제 진행하자면, 그러니까 수입 관련된 그 프로세스 프로그램 정 그거는 사실 200 아니면 충분하대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진짜 이게 어쨌든 이 서비스 자체가 약간 그 퍼블리싱 기능이잖아요. 약간 ERP 뭐 연동 이런 기능, 홈페이지 퍼블리싱 네. 그 기능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 다 가능한지 물어보려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했어요. 뭐 3PL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엄청 헤비해지고 네. 그게 ERP가 붙어버리면 네. 이거 엄청 길어져요. 짜는 시간이. 5주가 걸린다 하더라고요. 네. 700만 그러니까 원 깨지고. 치고 빠져야 돼요. 바로. 그리고 어차피 그분한테도 얘기해서 한 번이 아니라 어차피 그 사람도 알아요. 네. 자기가 관리해줘야 되고 어차피 매번 갈아야 되고 이 프로그램 나중에 못 쓰고 결국 새로 또 돈 주고 붙여서가 안 된다니까요. 이거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걸 얘기해주고 좀 적당하게 가자. 어차피 한 번 만들면 계속 이거 치우고 덧붙이는 게 아니라 치우고 또 만들 건데 그게 더 싸게 먹힌다니까요.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붙이려고 그러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치우고 따로 만들어서 붙여버리는 거예요. URL은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네네네. 간단하게 지금 필요한 것만 딱 치고 빠져야 돼요. 여기서 핵심은 레벨을 나눈다. 네. 또는 하나를 주문해도 그 정말 싸게 들어온다. 왜 다른 데서 못하는 장점이 뭐가 있? 왜 저희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주문해서 싸게 와. 오 직구보다 싸네? 이거인 거예요. 그럼 내가 직구 시스템을 해도 되겠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있는 직구 대행사를 안 거치고 사는 것보다 더 싸다 느낄 정도면 내가 이 판매를 안 해도 자 들으러 다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네. 100명이 들으면 그 중에 20명 창업하기 쉽지 않아요. 그쵸. 10명 창업해요. 그렇죠. 그쵸? 네. 근데 나머지 사람들 소비자인 거예요. 네. 그 사람들도 와 그러면 여기는 사업자 아니어도 일단 샘플로 가능하고 그러네?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럼 두 개 다를 잡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직구 다른 데 비교해 봐라. 그냥 그것만 딱 갖다 넣으면 되니까 직구 시스템하고 아까 말한 그것만 딱 넣어서 그냥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는 직구 시스템. 왜? 사업자가 아닌 사람도 받아야 되거든요. 왜? 네. 제가 부특성 다수를 강의한단 말이에요. 네. 그쵸? 네. 그럼 나 하나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식 수입을 못 해요. 왜? 인증 다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 요거 10,000원짜리 수입하려고 인증을 120을 받아야 돼요. 전파를. 네. 싸게 하고 간다고 진짜 관람료밖에 안 남아낸다고 해도 저희가 관람료밖에 안 받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한국에서 사면 되지. 그쵸. 그죠? 네. 근데 직구로 하면 그냥 5,000원에 바로. 싸게 할 수 있죠. 네. 인증 안 받아도 돼. 본인 쓸 건데. 네. 그러니까 양쪽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딱 그 두 개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치고 빠져야 돼요, 이건. 그리고 이걸 해서 돌린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쌓일 거 아니에요.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막 이렇게. 그리고 네. 막 서류, 뭐 오류가 많다. 그럼 그거 싹 백단해서. 음. 저희가 한 번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했습니다. 대표님. 그 일단은 지금 그러면 그 기능만 일단은 먼저 구현을 해서 빨리 만들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잠시만요. 그러면 직구 시스템하고 사업자 시스템. 왜 직구 시스템을 반드시 넣어야 되냐면
사업자 시스템에 하나 두 개 상품을 넣잖아요. 네. 위험 부담이 너무 커져요. 이분들이 짝퉁인지 아닌지 인증인지 아닌지 막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같이 묻어가 버리면 오 저한테 데미지가 엄청 오는 거예요. 네. 그 중에 막 나이키가 있는 짝퉁이 네.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네네. 예? 네. 아니, 나이키는 그나마 그래도 아니까 뭐 필터링이 되겠지만 네. 모르는 브랜드인데 이게 브랜드가 섞여가 버린 거야. 음... 하나야.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결국 안 할 거지만 어쨌든 브랜드 다 섞여버리고 네. 나중에 또 걸리면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직구로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수입하는 거, 네. 직구로 빼는 거 이렇게. 만약에 직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통관번호 기존에- 넣는 거죠. 네? 통관번호. 통관번호로 그냥 네. 똑같은 시스템인데 통관번호만 넣으면 좀 개인 돼요. 통관 네. 보유번호 그걸로 네. 입력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맞춤 시스템, 그다음에 소비자 맞춤 시스템을 두 가지를 같이 넣어놓으면 네, 되겠네요. 그거면 돼. 그리고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뭐 100명, 200명 저희를 알게 된다 해도 다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은 이거 내가 써도 되겠다 싶으면 그걸 쓰게끔 네. 만들어주는 거고. 네. 그럼 따로 홍보나 트래픽을 처음부터 막 돌리고 그럴 필요는 없고. 네, 또- 있는 네. 일단 유튜브도 있으니까 유튜브에다 좀 또 깔고 네네. 그런 거죠. 이해했습니다. 네. 배웁니다. 네, 그동안 힘드셨죠? 하나 해도 다른 데서 막 하나 하냐고 부각받으셨죠? 저희는 하나만 해도 도매 가격에 네. 그대로 갖다 드립니다. 이런 슬로건이에요. 왜냐면 네. 큰 사업체는 네. 옮기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옮긴다고 해도 네. 가요 다른 데로. 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호가 아니기 때문에. 음... 그렇죠? 그 사람은 이미 다른 데서 예? 자기 혼자 싸우는 거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일당백 람보야. 네? 좀만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가요. 근데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을 잘만 케어하면 네. 그분들은 전호가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지난번에 말씀. 엄청 크죠. 네. 네. 맞아요. 해보니까 알겠어요. 당근 모임 해보니까 네. 도와주시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음.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저는 별로 없는데 내용이 그렇게 별로 없는데 그냥 이거를 싼 금액에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게 이분들한테는 그게 그냥 감사한 거더라고요. 그거를 좀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셨던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기능은 다 얘기가 됐고 제가 그 법이 제가 이거는 다른 거는 제가 안 여쭤볼게요. 이거 다 그거 관련된 내용이어서 네, 좀 여쭤볼 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10명분을 사무실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쨌든 해놓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파티션별로 이렇게 나눠서 각자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큰 공간을 그게 낫지 대여한 다음에. 않겠네요. 네. 네. 그리고 개인 물품 보관 외에 혹시 이제 뭐 물론 소량의 제품들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물량이 많아지면 여기다가 사무실에 둘 수는 없잖아요. 물건을 다. 물건을 두는 거예요? 사무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 안에 물건을 둘 수는 없잖아요. 수량이 뭐 이 정도 수량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10명 얻었을 때 네. 아니요 딱 나눠가지고 네.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둘 수 있게끔 하고 아. 옆에 넘어간다 그러면 넘어간 만큼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불하고 서로가 안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공동 사무실을 20년 넘게 운영해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켜야 될 규칙도 여러 가지를 알고 있고 그냥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왜냐면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사무실은 사람이 모집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알아보는 건 얼마든지 하세요. 네. 그냥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어느 근처에 어느 정도가 어느 시세다라는 네. 걸 알고 있어야 네. 이제 10명 모이면 바로 꽂아버리면 되니까요. 네네네. 그러면 아까 지난번에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이제 모이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유입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당근으로 모임을 주말에 이제 당근 모임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주력 업무가 되면 이제 매일 해서 처음에는 당근으로 매일 해서 사람들을 구축한 다음에 모아도 되고 아니면 뭐 저랑 어쨌든 대표님하고 같이 하시니까 대표님이 뭐 따로 모으신 분들 있으면 같이 이제 써도 되고 어떻게 좀 의견이 있으신지.
그거는 일단 10명 모아서 그렇게 하는 거를 네. 이제 해보겠다라고 하면 네. 그거는 계속 방법은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네. 식으로 할 것인지. 제가 모아서 드릴지 아니면 대표님 자체의 당근을 네. 더 키울 수 있게끔 네. 제가 그 뭐 나름 당근 노하우가 또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할 것인지를 한번 정해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 제가 그 마지막으로 상호 법인 상호. 네. 네, 이제 제가 어제 이제 법무사랑 연락을 했었어요. 전화를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상호도 중요하지만 뭐 이제 소재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그 저 관리해 주신 세무사분한테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제 해당이 되는지,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물류 대행업으로 할 거죠. 그 주업종을 물류업으로. 새로운 법이. 거기에서 일단 네. 네, 일단 물류 대행업. 네. 물류 대행업. 물류 대행업. 네. 왜냐면 제가 이제 통신 판매업이면,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듣기로는 통신 판매 그 같은 주 업종이면, 그러니까 업종 코드가 같으면 그 혜택을 못 받는데요. 근데 업종 코드가 다르면 가능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서 네. 제가 그 그래서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네. 업종 코드가 다르면 네. 다른 업종으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또 올해 또 뭐가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봐달라고 네. 부탁을 드린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파주나 김포에 하면 당연히 100%가 저희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진짜 나이가 맞아요. 되니까.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뭐 파주 김포다, 근데 사실 유재 대표님하고 가까운 곳이 가장 유리하죠. 왜냐면 대표님도 자주 올 수 있고 그렇죠. 이제 그게 시간이 중요해요. 절약이 되고 저도 대표님 도움이 필요하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김포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파주, 김포 둘 중에 하나 구한다면. 그래서 김포 가능하다면 김포 쪽으로 할 생각이고, 만약에 이제 세제 혜택이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구 가밀 지역이잖아요. 인구 가밀 맞아요. 지역에 만약에 제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왜냐면 이제 고용고용 센터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 창업 지원금을 줘요. 그럼 저는 고양시대 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당장의 이득을 네, 보자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된다면 일산에 구하고 음. 되면 김포에 구하고. 음. 어쨌든 대표님과 거리가 엄청 멀지는 않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그 의견을 그렇게 진행해도. 네,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의견이랑 또 이게 처음에는 GPT한테 이제 다 몇 번 돌렸어요. GPT한테 몇 번 돌리고 나랑 이제 이런 대표님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그때인 거를.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서 법인 상호를 만들려고 했는데 물류대행업이야. 그리고 셀러들을 케어를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얘기해서 나온 리스트 중에서 몇 번 돌리다가 이제 몇 개 뽑아놓고 그거를 제가 좀 합쳤어요. 몇 개를 합성어를 만들어서 합쳐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좀 그냥 그나마 다른 거 막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아서 좀 그나마 괜찮은 거 몇 개만 좀 꼽아봤는데, 저는 사실 제일 베스트가 셀럽 코리아도 나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셀러 메이커스 딱 좋네. 셀러 메이커스요? 네. 네네네. 그럼 셀러 메이커스로. 키프리스 가서 바로 확인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되죠? 네. 함으로 하시죠. 네. 대표님 아이폰이에요? 네네, 아이폰입니다. 그러면- 에어드롭. 에어드로. 네.